네, 마켓 프리뷰 시간입니다. VS의 박영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 대표님 가끔 오프라인 강연에 하시면은 중대 형주에 대한 매매 기법 이래가지고 마디 이론이죠. 이론. 예.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중대형주는 일반 개별주하고 좀 달라가지고서요. 상승과 이렇게 그 조정의 파동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면 어떤 마디를 형성하는 것처럼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마디 이론인데 일반 개별주와 확실히 다른 그 중대형주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기법을 익히면은 중대형주를 보다 손쉽게 추세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네, 반복적인 규칙이 일정 부분 있다. 예. 그럼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5일 상승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상승을 하면은요. 3일 정도 조정을 받는 건데 특히나 5일 상승할 때 상승폭이 얼마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시장의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5일간 양봉을 보이면서 한 8% 이상 한 10% 정도 오르면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러한 그 논리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아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대형주에서 나타나는 마디 이론, 매매 기법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니까 11월 19일 이후에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26일 월요일이군요. 월요일에 하루 쉬었다가 화요일, 수요일 오늘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예. 급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갈 길이 바쁘군요. 예. 바쁜 갈 길에 괜히 미국의 재정 절벽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무거운 재료지만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재정 절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장이 많이 노출이 됐던 거 아닙니까? 노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재정 절벽이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협상 과정 중에서 난항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시장은 지금 11월 달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11월 달에는 실적 호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달 음봉에 저가 매수를 한 이후에 10월 달, 이게 11월, 12월 달까지 단계 보유를 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은 거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지금 들어오는 외신, 번외 기사이긴 합니다만, 모건 스탠리의 CEO가 1만 6천 명에 해당하는 미국의 투자 자문력과 모든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을 동원해서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의 의회 의원들을 압박해서 재정절벽을 빨리 타협해라.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라고 계속 압박을 넣는다고 하니까 언제 타결 되겠죠? 네. 원래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는 게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든 일을 한 방에 쉽게 해결하는 일은 참 극히 드뭅니다. 이유는 항상 국민들을 위하면서도 자기네들의 정치 실익을 위하기 때문에 어떤 흥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주고받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변에서 얘기하는 대로 재정절벽은 저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절벽이 현실화돼서 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이 조금 정도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자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국내 시장의 또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대선 전국 아니겠습니까?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공식적인 선거 활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외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물론 당연히 관심이지만 이번에 경제 정책하고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많이 관심이 있죠. 사실 이제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하고 이제 대변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데 만약에 진보 진영이 됐을 경우에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어떤 재벌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메스를 좀 들이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여당에서도 재벌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아마 여당에서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재벌에 대한 규제는 피해갈 수 없겠지만은 아마 여당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야당이 되는 것과의 기업에 대한 행보는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지금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재벌들은 어떤 규제가 있더라도 피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구태여 무리하면서
시장에 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떠한 진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부가 좀 결정이 되겠지만은 네. 경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재벌 개혁이라고 해서 재벌, 대기업을 죽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이 산업 경제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그 성장의 동력인데 뭐 태클을 일부러 걸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분배를 잘 해보자. 공생하자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생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 대선이 시작이 되면서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아마 자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때 해당 관련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상당히 박빙을 이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장기적인 추세로 가는 것보다는 시세에 따라 가지고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마 그 두 사람 중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는 그 정책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보육. 그리고 경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테마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대선 기간 중에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정책 토론은 아니니까 네. 교육이나 보육, 뭐 그다음에 중소기업 접합 업종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진전이 예. 되고 그런 쪽을 한번 뭐 힌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 주후반 쪽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난부터 계속 저는 그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한 그 1950포인트 부분까지는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디 이론이라는 것도 중대형주와 연관된 시장에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급락을 할 것이냐 그거보다는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할 것이고요. 재반등을 하게 되면 1950포인트를 일단 지지 반등하면서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요. 사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실적들이 좋다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정책적이나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11월 그 수출 그 실적입니다. 만약에 11월 수출 실적이 10월보다도 월등히 좋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IT 제품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좋다면은 IT 관련주들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하다는 전략을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IT라고 하는 힌트를 주셨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끈따끈한 호빵 같은 주식. 네. 뭐 좋은 기업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 주시죠. 네. 이번에 그 연말 그 미국의 추수 감사절에 를 시작을 해갖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판매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조금 초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말 쇼핑 시즌이 가까웠기 때문에 쇼핑 시즌 관련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들은 그 IT 제품 중에서 휴대폰 관련주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지만은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는 그동안에 팔리지 않았던 평면 디스플레이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네. 특히나 그 삼성전자, LG전자가 세계 평면 그 디스플레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상당히 매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평면 TV 그 관련주를 관심에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한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필수 부품이 뭐 한두 개는 아닐 텐데요. 어떤 부품에 주목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제품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그 디스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질입니다. 화질. 뭐 고장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화질을 좌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전자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있고요. 그 전자신호로 바꿔준 것을 그다음에 드라이버 IC, 구동 IC라는 것이 있어 화면에서 고르게 확산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 부품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시간들이 상당히 그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밍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업. 예, 종목의 이름은 아나패스입니다. 아나패스. 예, 아나패스라고 비익스한 하는데요. 기업인 것 같은데. 예. 타이밍 컨트롤러요? 예, 예. 그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게 뭡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타이밍 컨트롤러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세트 그래픽 컨트롤 보드라는 데서 영상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 영상 신호를 갖다가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전기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드라이브 IC하고 소스 IC라 있는 구동 IC 쪽으로 고르게 아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주고서 정확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타이밍 컨트롤러는 T콘이라는 이러한 부품이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화면이 찌그러지거나 외율이 생기거나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T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고요. 또 이 제품은 처음에 TV를 설계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 연말 쇼핑 시즌에서 삼성전자의 TV가 상당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타이밍 컨트롤 납품하는 아나패스를 제가 설정을 해 봤습니다.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그 매출 비중이 35% 정도나 되는데 향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OLED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도 벌써 OLED 그 T콘이죠. 벌써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되는 OLED TV에도 이 아나패스의 T콘이 장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분기보다도 4분기 실적이 그 계절적 요인으로 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는 디스플레이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OLED TV가 활성화된다면은 아나패스의 매출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나패스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편입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사실 이 타이밍 컨트롤러는 우리 귀에 익숙한 건 아니죠. 근데 요즘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바는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공략합니다. 네. 구동 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일종의 그런 주문형 반도체의 형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구동 칩이 이제 드라이버 IC인데 이 드라이버 IC를 정말로 좋게 구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타이밍 컨트롤러입니다. 환경적으로 적합하게.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 컨트롤러가 없으면은 구동 IC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요. 구동 IC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은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알겠군요.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아나패스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PER, EPS, 주당 순이익 대비 PER이 7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PER 10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7,000원. 지지 이탈가는 11,500원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최근에 그 휴대폰 부품주나 다른 부품주들이 PER이 13에서 15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PER이 7.5라 그러면 수익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VS의 박영호 대표와 함께 편안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주고받고 했고 그다음에 또 기업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아나패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켓 프리뷰였고요. VS 박영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